다가오는 9월부터 국내 통신사들이 eSIM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서 8월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4는 eSIM을 지원하게 됩니다. eSIM을 지원하게 된다면 물리심과 eSIM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심을 통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출시되는 갤럭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국내 모델은 eSIM 서비스가 제대로 없다 보니 기기 자체가 지원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추가가 되는 건데 아이폰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 모델도 eSIM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제한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런데 애플이 이 eSIM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물리심을 아예 빼버린 eSIM 전용 아이폰 14를 출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eSIM 기능이 스마트폰에 추가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eSIM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통신업체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eSIM 카드 슬롯이 아예 없는 eSIM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IM 전용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빨리 나옵니다. 아이폰 14에서 eSIM 슬롯을 없앤 옵션이 출시될 예정으로 애플은 현재 미국 주요 통신사에 eSIM 전용 스마트폰의 출시를 9월까지 준비해달라 권고한 상태로 아이폰 14를 시작으로 애플이 이러한 기술 향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물리심을 지원하지 않고 eSIM 전용으로 출시된다면 생기는 장점은 유심 카드 슬롯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늘어나 배터리 용량을 더 추가한다든지 설계가 용이해집니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3.5mm 이어폰 잭이 빠진 이유와 동일합니다.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3 시리즈는 물리심과 eSIM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심뿐만 아니라 eSIM 2개를 사용하는 듀얼심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eSIM 전용 스마트폰의 출시를 준비했다는 거고 아이폰 15 시리즈에선 아이폰 14처럼 옵션이 아니라 아예 eSIM 전용 스마트폰으로 출시할 거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어폰 잭처럼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서 eSIM 슬롯의 제거로 인해 내부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통신사에서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냐인데 새로운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면 새로운 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사용하던 유심 카드를 새로운 스마트폰에 끼우면 되지만 만약 eSIM을 사용하다가 새로운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면 다시 eSIM을 다운로드해야 하죠. 그런데 이때 다운로드를 받을 때마다 요금을 책정하게 된다면 eSIM 발급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게 됩니다. iOS 16에서 블루투스를 통해 eSIM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추가 지출 없이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eSIM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통신사가 지원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통신사가 eSIM 이동 간에 요금을 부여할지 부여하지 않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 플립 4가 출시되기 전에 또 다른 클램쉘 폴더블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선수칩니다. 모토로라는 SNS를 통해 모토 X30 프로와 레이저 3를 공개하는 행사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4가 공개되는 8월 10일 언팩 행사에 앞서 그 전주인 8월 2일에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 홍보 이미지 좌측에 있는 모델이 모토 X30 프로이고 우측의 모델이 폴더블 레이저 3세대입니다. 이번 레이저 3는 모토로라의 정체성이던 예전 모토로라 폰의 중앙 카메라와 하단턱을 버리고 우측 하단의 듀얼 카메라 배치와 메인 디스플레이에 펀치홀 카메라 적용 등 플립 시리즈와 유사한 디자인, 특히 플립 1과 비슷한 디자인이 사용되면서 갤럭시 Z 플립 4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레이저 3가 플립 3와 비교해서 가지는 특색은 외부 디스플레이가 플립 4에 비해 더 크다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는 전작인 2.7인치에서 3인치로 더 커졌습니다. 다만 이전 레이저들도 큰 외부 디스플레이라는 특색을 가졌으나 내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완성도가 떨어져 플립 시리즈에 참패당했습니다. 더 큰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하더라도 레이저 3는 기본적인 폼팩터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3와 함께 공개되는 모토 X30 프로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쇼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이역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1을 탑재한다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HDR이나 오토포커스가 개선된 센서가 탑재되겠지만 이역화소 센서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보여주는지 미리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4와 레이저 3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